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최고의 코스피 지수를 찍고 어느 정도 하락한 상황. 지난주에 너무 많이 하락해서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은 또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과연 데드캣인가? 아니면 다시 반전을 하는 상황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시점에서 이제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했던 시점이 개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이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과연 지금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좀 더 기다려 보자,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이 바닥이었다, 단기 바닥이었으니까 추가 상승을 위해서 더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매매는 고점 대비 일정 부분 하락했다고 해서 그 매매의 시점이 고민스럽지는 않아요. 매매를 하는 그 순간마다 매번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파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는 규칙을 정립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죠. 기업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공부가 되어 있어서 적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적정한 믿음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순간은 항상 매매의 고민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매매의 고민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어떻게 그 매매의 고민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내가 좀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매에 관련된 한 주간에 매수했던 종목, 매도했던 종목과 그 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단가를 공개하고 있고 왜 매매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냐고 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률이 나는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시장과 함께 하락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수익이 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매매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매매를 하네 라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매매의 기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매매를 진행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그 매매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매매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준을 잘게 쪼개서 그런 기준을 좀 노트에 적어서 그런 기준에 합당한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현재 상황이 내가 매수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매매하게 되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펀더멘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숫자로 나와 있는 건 매 분기마다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 1년마다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숫자로서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 다음 분기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다음 분기, 아니면 이 다음 해, 내년에 이 기업의 실적, 다음 분기에 이 기업의 실적이 과연 어떨까? 실적이라고 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현재 펀더멘털이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100이었는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소재, 뉴스, 아니면 기사,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비싼 금액의 그 주가에도 그 기업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기업을 매수하고 어떤 기업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해에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요소가 있느냐입니다. 예. 이거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뭐 계약건에 대한 공시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업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업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기업과 그 업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저는 초보 투자자, 개인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의 기준은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뉴스를 듣고 그리고 기사를 읽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뒤늦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뉴스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소식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한 발 늦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사고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는 저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뉴스를 참고를 합니다. 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변했더구나. 예. 그런 기록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매매를 하면서요. 기업의 가치가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 실적이 이제 중심선이 되어 가고 그런 뉴스에 따라서 그런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 기업의 가치보다 그 기업의 가격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건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일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내가 그 소식을 너무나 빨리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모를까.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뉴스를 가장 늦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에서 보는 순간 벌써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공식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벌써 그런 정보에 대한 그 기업의 가격은 훨씬 그 이상을 뛰어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고점의 시대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죠.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되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예.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이점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다 고평가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던 와중에도 좀 더 등한시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뭐 업종이나 이런 종목을 다 일일이 저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매매라는 모든 종목을 매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면 아, 이 친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구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모르니까 모든 종목을 매매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어떤 기업이 등락이 있을까, 현재 어떤 기업이 많이 하락을 했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든 업종을 다 있어요. 국내 ETF 중에 모든 업종이 다 있는데 특출나게 인정을 못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이 우리 삶을 살면서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통신 이런 거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뉴스나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저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종목에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이오, 생명과학, 의학 분야 이런 쪽에만 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 조선업,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도 좀 보자 이거죠. 예. 왜냐면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소재 산업들이 있잖아요. 철강도 소재 산업이죠. 소재 산업도 있고 식료품이나 생필품 이런 거 만드는 거, 제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인간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적당한 이익이 보장되어 있고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성장력이 높은 기업에 비해서 이 기업의 성장력이 낮아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점과 저점을 떠나서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나 경쟁이 약한 기업,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것, 통신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도 되게 높고,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새로운 산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가치가 높은 것, 뭐 철강, 조선 이런 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새로 들어와서 산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계속 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이 되게 높은 산업들이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고민하지 말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산업이 저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평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아무리 평생 동안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업에 미쳐 날뛰어 가지고 고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사람들이 고평가할지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도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기업들이 물렸다,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과연 얼마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수할 때 아니면 매도할 때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기억이 없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매매를 하실 때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신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락한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 투자를 하셨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분산 투자 하셨을 때는 이거를 현금을 어떻게, 기업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내가 그 기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의 얘기를 듣고 사셨다거나 뉴스에서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따라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오랜 기간 보유하려고 그 기업을 매수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너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점 대비 10% 하락하고 다시 2%, 3% 상승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에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하락할 거다, 뭐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점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스스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들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인다, 그 기업이 핸드폰만 계속 열어서 그 기업에 대한 단가를 본다. 전업 투자자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시진 않으시겠죠?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본인의 실제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 때문에 이 생활을 못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투자는 되게 많아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대학생 분들도 있을 테고, 사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신 분, 20대 초반, 30대 초반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 시간을 쏟고 정신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직업과 본인이 지금 노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투자입니다. 예. 옷을 깔끔하게 입고 또 좋은 책을 사서 읽고 공부하고 또 회사 일에도 열심히 하는 것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의 삶을 해칠 정도의 투자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하락할 때는 매수하고 상승할 때는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을 추가하려고
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두고 있는 게 있는데, 얘를 당장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워낙 종합적인 주가도 많이 올랐고 기업의 가치나 투자자분들의 투자 열정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 실제 실적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사야겠다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궁금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눈팅을 하는 거야. 계속 시장 상황을 보고, 그러면은 얘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매매하는 타이밍이 보입니다. 언제냐? 하락할 때,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 네, 내가 그 기업이 종속되고 그 기업이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남들이 그 기업을 저평가할 때,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추가적으로 사고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막 그럴 때는 파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제 영상에 또 더 많은 고민을 안겨드릴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원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 영상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어떤 것이고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과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번 돈이고 어렵게 모은 돈을 어떠한 기업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과연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